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올해로 이제 42, 이제 거의 반백으로 향하는 나이에 저희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고 있었을 때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리질 않나. 문 두드리는 소리에 밖을 나가보면 아무도 없지 않나. 문 닫고 돌아가면 몇 시간 후에 또 두드리질 않나. 처음에는 누군가가 장난으로 행한 일인 줄 알고 별 생각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지만 그게 며칠 동안 지속되니 문득 무서워졌습니다. 집 밖 현관에는 CCTV 감시 카메라도 없어서 휴대용 카메라로 임시로 집 문 위에 달아두고 기다리자 오늘도 어김없이 문을 두드리러 오는 사람이 찾아오는 거였어요. 몇 시간 후에 그 사람이 가자 저는 망설임 없이 얼른 카메라를 확인했고 허름한 남색 옷을 입은 여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스토커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누구에게 보여줄 만한 외모를 가진 것도 아니고 좋은 배경도 남들이 없는 특기 또한 없었어요. 한마디로 평범한 민간인. 그런 비범하지도 않은 저를 스토커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집에 전에 살았던 사람에게도 메시지를 보내 확인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았지만 알 수 있는 단서를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체념할 수밖에 없어 또 오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신경을 껐지만 다음날 밤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점심을 먹고 느긋하게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을 때 친척 집에서 오신 거였습니다. 다름 아닌 삼촌이셨죠. 삼촌께서는 전직 군인이셨지만 근무 중 한쪽 다리를 다쳐 퇴직할 수밖에 없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여파로 평생 절름발이가 되셨지만 다들 슬퍼하는 와중에도 혼자 괜찮다며 껄껄 웃는 그런 분이셨어요. 끓여놓은 물을 커피가루가 담긴 컵에 부어서 한 잔 드리고 삼촌이랑 수다를 떨었습니다. 워낙 오랜만에 보는 사람이었고 요즘 스트레스도 심했기에 삼촌은 제게 봄날의 담비아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제 있었던 일도 자연스레 꺼내놨어요. 삼촌은 매우 의아해하면서 관심을 보이자 저는 찍어놓은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삼촌은 주름진 이마를 찌푸리며 한참 생각하다가 저 사람이 문을 두드리며 무슨 말을 하지 않았냐? 예를 들어 쓰레기랑 관련된 말이라거나 라고 물어보자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삼촌이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아 재차 물어봤지만 삼촌도 기억이 안 난다며 생각나면 연락을 주겠다고 말한 후 떠나버렸습니다. 워낙 삼촌의 표정이 심각해서 그가 떠난 이후로도 저는 계속 고심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이 지나자 어김없이 중년의 여자는 또다시 찾아와 문을 두드리죠. 이번엔 끝장을 보겠다는 심정으로 재빨리 문을 박차고 나가 여자를 노려보았어요. 대체 왜 매일같이 찾아와서 이러느냐며 소리치며 물어봤죠. 쌓인 게 너무 많아 저도 모르게 폭발했고 여자도 움찔거리더군요. 여자는 어버버 하다가 떠나려 하자 저는 급히 그녀의 팔을 잡아채 강제로 멈춰 세웠습니다. 여자가 돌아서 절 올려다보자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와 매우 닮아 있다는 생각 말고는 다른 별다른 생각은 없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중요한 단서가 되었죠. 여자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김설문네 집이 임마 맞는가요? 여자는 말을 매우 더듬었고 호흡이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 속에 있는 내용을 파악하자 생각을 달리했죠. 김설문은 제 아버지였으니까요. 워낙 갑작스러운 말이라 제가 얼어붙어 있자 여자는 슬픈 낯빛으로 뒤돌아서 터덜터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마치 다른 곳을 알아보러 가는 것 같은 그런 발걸음이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걸어가 그녀를 멈추게 했고 집으로 이끌며 네, 맞아요. 들어오세요. 라는 말에 침울했던 여자의 표정은 점점 경악으로 물들어갔고 이내 환희가 그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중년의 여성을 집으로 안내한 뒤 집 문을 닫자 여자는 엉거주춤하게 신발을 벗어던지더군요. 여자는 양말을 신고 있지 않아 신발을 벗자 맨발이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발은 군데군데 붓고 터져 있었어요. 그런 시퍼런 발을 보자 저도 모르게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며 의자에 앉기를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여자는 의자에 앉기를 거부했고 선체로 대화를 하자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예의상으로 저도 일어서서 대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좌절한 질문부터 시작하려고 했지만 여자가 한 말에 저는 이내 질문할 정신머리조차 남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김설문 씨의 아내가 될 사람이었어요. 라고 자신이 어머니라 주장했으니까요. 듣는 순간 뒤로 자빠질 뻔한 몸을 간신히 지탱하며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네? 라는 반문이 절로 나가버렸고 여자는 신경 쓰지 않고 말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28년 전 가정 형편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에게 시집가야 했었어요. 김설문 씨는 3년 후로 결혼식을 잡아뒀고 왜 하필 3년 후냐라는 말에 대답을 거부하며 저를 데리고 집에서 버티기만 했죠. 그러다 몇 달이 지나 아이를 가진 저는 어떻게 결혼하기도 전에 아이를 가질 생각을 했냐며 그를 탓하며 엉엉 울자 귀찮다며 병원으로 보내버렸더라고요. 여자의 말에 이상한 점을 느낀 저는 문득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 혼자가 아니에요. 24년 전 처음 결혼해서 절 낳았는데 지금 그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2년 후 저를 바다로 밀어 떨어뜨렸으니까요. 여성이 한 말이 더욱더 제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내 아버지가 범죄자였다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한편 도저히 범죄와 아버지의 연관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평생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던 양반이 이런 중죄를 숨기고 있었단 말인가? 중년의 여자는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저는 반평생의 기억을 잃었고 그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10년을 소모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 어민에게 건져진 저는 장기가 몇 개 뜯겨져 나가는 계약서를 쓰는 대가로 그 뒤의 삶을 연명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여자가 자신의 품에서 사진 몇십 장을 한 대다 묶어놓은 문금에 고무줄을 풀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사진들을 제게 펼쳐 보이며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이건 제가 약혼자와 찍었었던 사진. 이건 중국 어촌으로 건너간 후 어민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 그리고 이건 죽은 제 딸이에요. 시체가 담겨져 있는 사진까지 보자 구역질이 나와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 길로 아버지네 집으로 찾아가 그게 사실인지 물어보았고 이야기를 전해 들은 아버지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곁에 있었던 어머니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자신은 남편 곁에서 30년 넘게 있었는데 그런 여자는 생전 처음 들어본다고 말했고요. 결국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고 집으로 돌아가려다 했던 그때 문득 위화감이 들어 아버지에게 몇 가지 더 물어보았습니다. 질문을 받은 아버지도 표정이 점점 굳어지셨고 이거 참 큰일이구나 라고 하며 서둘러 외투를 건치고 나가버리시더군요. 아버지의 대답을 들어버린 저 또한 크게 깨달은 게 있어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중년의 여자를 데리고 그 길로 한 곳에 찾아갔고요. 제가 여자를 데리고 온 것은 삼촌네 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아닌 삼촌에게 시집간 여자분이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미리 도착해 있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긴급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삼촌은 여자를 보자 얼굴이 새파래지더군요. 확신이 들어버린 저는 한탄하듯이 말했습니다. 삼촌이 어렸을 때 철이 없어
자주 자신과 닮은 아버지의 신분증과 지갑을 들고 나가셨어요. 30년쯤 전에 한번 몇 년간 가출한 전적이 있으셨는데 그때 자신을 아버지라 속이고 돌아다니셨더군요. 역시 돌아오자마자 위기의식을 느낀 사람 마냥 급하게 군입대를 했던 이유가 있었군요. 제 말이 맞나요, 삼촌? 결국 삼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며 잘못했다며 죽을 죄를 지었다고 울면서 빌고 빌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날부터 삼촌은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생 다시 그 사람을 볼 수 없었습니다. 중년의 여성 또한 그녀가 받았던 상처에 대한 보상을 받았지만 그녀는 일절 거부하며 하늘을 보며 한탄할 뿐이었죠. 자신은 그저 자신의 반평생을 짓밟아버린 그 남자가 아직도 잘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찾아다녔다며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며 어딘가로 걸어가 버리더군요. 전 그 사람을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적을 감춰버린 여자는 다음날 산에서 목을 매단 채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채로 있었고 수사를 마친 경찰들은 행여자로 확인하고 그렇게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정말 이 글을 쓰면서도 소름이 돋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제 기가 막힌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